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랠리입니다. 사하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좀 종목들도 꽤 많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영상 정말 잘 준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께 잘 시청하시면서 평소에 좀 복잡하고 기준을 잡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싹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사학관리 유튜브 채널을 너무나도 애정해 주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린다는 설명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이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무료 자료집은 어떤 자료집이냐? 바로 AI 반도체 챗봇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2차원지 자료집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해당되는 자료집은 둘 다 어닝 서프라이 자료집이에요. 2024년도를 언제나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들만 싹 다 모아놓은 것들 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매출 실적이 증명되는 기업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자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출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왜 중요하냐? 보통 주가는요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이 기대감만큼 매출을 채우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렇게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이 매출 실적이 증명한 기업들은요. 일부 거품이 빠지긴 하지만 고가권에서 주가가 형성되게 되고요. 다음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이죠. 좀 격하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금 단순하게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좋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로 넘어와 보죠.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도 대폭락 이때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대로 폭락을 하는 게 아니냐, 굉장히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내가 증시에 우리가 뭐 신도 아니고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어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증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증시의 대폭락이 나오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최근 증시는 어떻게 될지 간단한 전략까지도 잡아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안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만약에 증시 폭락이 나오더라도 2024년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폭락이 나오지 지금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지금 증시가 막 흔들린 이유가 결국 전쟁 때문이잖아요. 어, 그 전쟁 때문인데 정확한 면에서 전쟁 때문에 원유 수급이 불균형이지면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왔었던 오일 쇼크로 인해서 오는 경기 침체가 두려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야 사실 지금 당장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폭락으로 이어지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 거냐면 과거에는요. 이제 원유를 생산할 때요. 원유 생산국 1위가 중동이었습니다. 중동이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해서 이 중동이 문제가 생기면 원유 가격이 막 폭등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폭등이 나오더라도 그 폭등 퍼센트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바뀌었거든요. 어디로? 미국으로요. 셰일 혁명이 2007년부터 뭐 열심히 개발해서 2009년도 셰일 혁명이 시작됐고 2009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원유 생산량을 미국이 늘리게 되면서 지금 원유 생산 1위 국가가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요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안 돌리는 이 시추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이 100달러 이상으로 넘어가면 움직이지 않았던 원유도 시추가 시작이 될 거고요. 가스도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생산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이기 때문에 이거 공장들이 멈춰 있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이 생산이 늘리면 사실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도 과거 같은 뭐 오일 쇼크까지 오긴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엄청난 힘이 원유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미국이 대단한 현상을 만들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폭락이 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엄청난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급은 아닐 거예요. 뭐 지금부터 하락이라고 해봤자 정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자리서부터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한 달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보이나 그 이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폭락이 나올 확률은 극히 적다. 지금 과거부터 2000 특히나 1950 1900 이제 2000년대에서부터 시작돼서 최근 들어서까지 통계를 내봤을 때는 굉장히 극히 적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2024년도 말에는 이렇게 전쟁이 터져도 폭락이 안 나오는데 도대체 2024년도 말에는 무슨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길래 이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의문이실 거예요. 일단은 폭락이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하드 랜딩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프트 랜딩하고 하드 랜딩을 먼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은 뭐냐면 서서히 내가 착륙하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착륙하는 거예요. 경제 정상화가 되는 건데 정말 스무스하게 최대한 되는 거죠. 언제 착륙했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미 착륙했습니다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서서히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고요. 하드 랜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게 이 위험한 구간 속에서 망하거나 타격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하드 랜딩으로 추락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 랜딩이 마음처럼 잘 안 되죠. 그래서 까딱 잘못해서는 하드 랜딩으로 넘어가는 현상까지 나오게 되면서 증시의 폭락과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나와준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룬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기사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연도 올해 연준 금리 인하 없으면 뉴욕 증시 폭락이 나온다. 내년엔 하드 랜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월가에서 유명한 투자 회사 아폴로 스로스텐 지금 이제 슬로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현지 시간 16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하면 주식 랠리는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금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도대체 금리를 동결하느냐?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동 때문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계속되면 이 하드랜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당장 폭락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충격을 주는 사건은 맞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만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일단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일단 원래 우리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요. 이 최근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빠르게 올라갔었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썼고요. 금리 인상 카드를 쓰면서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물가가 거의 뭐 9%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빠르게 떨어지면서 2023년도 말에는 거의 최저치를 찍었고요. 2024년도에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잖아요. 목표가 2% 물가까지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대로 안정이 되면은 2% 물가가 달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3%대 왔다 갔다 했을 때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를 이제는 많이 올려놨던 금리를 서서히 다시 인하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얼추 달성했으니까 다시 안정시키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표 물가 2%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 시작을 현재 준비했었는데요. 이번 연도 들어서 좀 수상한 흐름이 나왔죠. 수상한 물가 흐름에 파월이 그 의장이 금리 인하를 일단은 보류하자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월, 2월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월도 물가가 안 좋게 나오자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1, 2월, 3월 달로 가면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동의 전쟁 때문에 중동 지역의 전쟁 때문에 이제 보류시킨 거예요.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니까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지금 뭐 미국 안에 있는 다양한 지표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쟁이라는 게 예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 불가로 가면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정책이라는 건 특히나 금리 정책은 한 번 방향성을 정하면 틀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방향성 뭐 인하 일단 인하하고 전쟁 격해지면 다시 인상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게 일단 인하하는 순간부터 모든 기업들과 정부와 정책들이 이제 이 인하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자리 잡는데 갑자기 인상이라고 바꾸면 그 기업들이라든가 정부나 뭐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이 다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꿀 수 없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정책이라는 게 정말 방향성을 한 번에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보류하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2024년도 들어서 해당 전쟁이 굉장히 격해졌거든요.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스라엘 가자지구 뭐 이런 데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뭐 하마스랑 싸웠는데요. 사실 정확히 보면 하마스가 뒤에서 이란한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란이 사실상 이제 전면전을 피하고 지금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자신의 이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장단체를 계속 지원해 주게 됐고 이스라엘은 하마스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보이는 모습들 현재 보여줬어요. 자,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무서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이란하고 연관된 곳을 타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연도 들어서 특히나 4월 달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그죠? 보시다시피 서서히 전쟁이 심해지더니 최근에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직접 공격 가능성이 시작됐고 실제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에 지금 이제 300기 이상을 드론과 미사일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뭐 물론 99%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았다고 하는데요. 이 막는 과정 속에서 미사일이 쭉 이렇게 날라오면 이 미사일을 막는 방어 체계가 작동하면서 새로운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거든요. 이 미사일만 1조 8천억 원어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진짜 미천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억울했는지 공격을 또 했죠. 최근 들어서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원자력 핵시설이 있는 곳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군 기지가 있는 쪽인데요. 뭐 사실은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지만 직접적인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격해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 원유에 타격이 입었죠. 일단 중동 지역 자체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원유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지역이 이제 주요 지역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유 가격도 폭등을 하고요. 원유 가격이 쭉 상승하는 모습 이게 지금 WTI인데요. 브렌트유 기준에서는 거의 뭐 80달러, 90달러 이상 100달러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요. 뭐 이스라엘은 참고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격도 이렇게 통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이 지역이 문제가 되면 무역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보시면 중동 지역이 이렇게 이 유럽하고 항구를 이어주는 이렇게 무역로를 이어주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핵심 지역 이 두 곳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무역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원유라든가 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런 이유에 앞서 보셨듯이 변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좀 고심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해 버리게 되는 거죠. 보류해 버리기로 하는 겁니다. 원래 뭐 이번 년 연초에 있었던 이야기와 완벽하게 다른 얘기죠. 그래서 주식 랠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올해 금리가 인하되지 않으면 매파적인 긴축적 정책의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드러나면서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지지했던 슈거 하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와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여기서 보시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서 표현한 건 슈거 하이라고 합니다. 슈거 하이의 정확한 명칭의 뜻을 볼게요. 설탕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쓴맛을 느끼지 못하고 흥분하는 일시적 흥분 상태를 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은 막았어요.
물가가 안정은 됐지만 단점이 있죠.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자가 비싸지게 되고 이자가 비싸지게 되면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개인으로만 쳐도 부동산 대출 비용을 갚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은행이 대출했던 것들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경제가 자연스럽게 위축되게 되고요. 새롭게 대출하는 기업들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네,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버티면서 갔었는데요. 특히나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에 조금씩 그래도 버티면서 갔었는데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된다라는 거의 확정치가 나오면 슬슬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쓴맛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다. 즉 단점들이 하나씩 더 드러나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밀물 일대하고 썰물 일대하고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원래 보통 바닷물이 다 모든 물이 다 빠지고 나야 진짜 현재 실제 이제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단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타이밍. 슈거 하이가 끝나고 쓴맛을 느낄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 쓴맛이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만에 최고 수준인 미국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르지 않고 이러면 기업들의 높은 부채 비중, 지방 은행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2025년 미국 경제가 결국 경착륙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 경제 좋지 않냐? 미국 경제 좋지 않냐? 뭐 제2의 오픈 AI 붐으로 인해서 스타트업에 35조를 투자를 몰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은 순이익 769% 폭풍 성장하면서 굉장히 미국 경제 좋다고 하는데 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AI만 좋은 거예요. 예.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그나마 이 정도여서 미국 경제가 좀 덜 아픈 거지. 사실 미국 경제에는 치료하지 못하는 당장에 빠르게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타박상 정도는 뭐 한 달 정도는 다 낫고 딱지는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뼈를 다쳐버렸어요. 이게 특히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관절 정도까지 다쳐가지고 이거 회복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확히 왜 은행이 문제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역대급 공실률, 상업용 부동산의 상가들이 다 비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재택근무도 많아지기도 했고 많은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생계로 뭐 상가를 오픈하는 사람들도 줄어들다 보니까 공실률이 심해졌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들이 좀 심각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뀐 부분이어서 상업용 부동산이 앞으로 극적으로 잘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던 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 돌아온 기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로 용도를 아예 애초에 변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실제 공실률이 얼마나 되느냐? 뭐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엔 19.6%를 기록했다. 지난 40년간 분기별 공실률 최고치였던 19.3%를 갈아치운 수치다. 맨하튼, 실리콘밸리, 애틀랜타 등 대도시는 20%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올해 말에 19.8%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 심한 지역은 더 심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이 결국에는 그 상업용 부동산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은행이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대출해 주면서 지금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출 받은 사람이 못 갚아요. 그러면 담보 물건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담보 물건을 받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상업용 부동산을 받으면 뭐 합니까? 받아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중소형 은행들이 그래서 문제에 빠진 겁니다. 부채 70% 지난해 SVB 파산 은행들이 파산 사건이 있었죠. 시그니처 은행들 파산 지금 이제 붕괴 이후에 추가적인 은행 파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그래서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은행들이 하나씩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뭐냐면 은행들이 위축되게 돼요. 대출 함부로 해줬다가 망하네? 대출 안 해줘. 오로 가기 시작하면 이런 은행들이 파산이 더 이어지면 이게 대형 은행까지 안 터져도 이 중소형 은행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대출이 잘 안 나가요. 그럼 다시 한번 경제가 위축되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용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해서 농업을 제외하고 서비스업이죠. 요즘 뭐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게 거의 서비스업 중심이니까 서비스업 중심에서 지금 정확하게 비농업, 농업을 제외한 모든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고용 지표를 보시면 개선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도 거짓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보면서 아 경제 좋아졌네, 고용 좋아졌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임금이거든요. 시간당 임금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최근에 보시면 원래 고용이 개선되면 이 일자리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임금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경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임금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임금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고용 지수는 올라갔는데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올라갔는데 임금은 낮아졌다? 굉장히 질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의 고용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이 분명히 늘어난 건 긍정적인 모습은 맞는데 임금이 낮아지면서 저임금 이 고용이 좋아졌다? 그렇게 경제가 엄청 활발한 그렇게 경제 자체에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나쁘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엄청 좋은 상황이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거죠. 실제 내용을 봤더니 이민자들이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뭐 중국 인들이 많이 멕시코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 시장이 이런 쪽으로 좀 채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죠. 진짜 고용 지표가 좋은 것일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식시장은 특히나 이제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고용 시장 대박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경제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현재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동상이몽이 현재 고용 시장에선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 착각을 하는 모습이니까요. 착각을 하면 언젠가는 현실을 깨닫는 시기가 오면 그때 되돌림 파동이 심하게 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방준비위원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못 해먹겠네라는 이제 표정을 최근에 많이 지으시는데요. 힘들어 보이시죠? 당연히 판단이 어려우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못 해먹겠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물가가 안정화가 되면 그 물가 2%대가 얼추 완성이 되면 슬슬 금리 인하하면서 이런 경제 뭐 은행들이 겪고 있는 이제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슬슬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슬슬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죠. 중동이 문제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2% 달성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자 장기화가 되자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금리 내리는 걸 보류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진행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물가 문제가 지속되게 되면서 금리 동결과 인상 혹은 이 동결 혹은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드랜딩에 대한 악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하드랜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랜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앞서 보셨듯이 비행기가 퉁퉁퉁 하잖아요. 물론 제가 뭐 세계 경제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퉁퉁퉁 위험한 구간을 겪으면서 다 망하진 않겠지만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특히나 미국의 은행들 중심에서 4, 5년 부동산이 터지면서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언제 있다? 연말에 있을 것이다. 왜 하필 연말이냐? 연말인 이유가 뭐냐? 11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어차피 뭐 미국 페드가 정부의 눈치를 사실 보면서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아예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하드랜딩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버티면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1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면 연말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조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 뭐 지금 전쟁이 중동 이슈가 뭐 격해지고 있긴 한데 저는 폭락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횡보 정도는 하거나 조금 반등하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는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연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때부터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뭐 살짝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지면 정말 폭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 시기를 조심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폭락이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2024년도 말이면 폭락이야가 이게 아니에요.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준비해 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현금 비중을 좀 올려놓고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특히나 뭐 대선 전에 미리미리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익절할 종은 익절하고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언제나 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증시를 살펴보는 게 좋겠죠. 지금 현재 상황의 기준에서 설명드린 거니까요.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중동 전쟁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증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근 들어서 증시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꼭 대응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난 대응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 상승할지 하락할지 혹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수익을 먹을 수 있을지 자세한 얘기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지만 특히나 시장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실시간 뉴스에 대한 내용 매일매일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셔서 대응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뭐 드리고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료집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I 반도체 AI 챗봇 그리고 AI 로봇 2차전지 관련된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준비해 놨습니다. 해당되는 자료집들 같은 경우에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보시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검색창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입니다. 이재진을 검색해 주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열기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료 정보를 100%다 무료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메뉴 보시면 급등전주, 시황글, 포착 자료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보시면은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무료로 모든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무료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디 만드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메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실 건 급등천저고 시황이에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이디가 없으니까 아이디 만드시기 위해서는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동의 내용 체크하시고 왼쪽 상단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집니다. 보시면 이메일, 비밀번호, 성함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메일 이게 아이디입니다. 까먹지 않는 아이디 보세요. 보통 저는 네이버 아이디 권장해 드립니다.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이 골뱅이 네이버.com까지 꼭 적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12346 12346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로도 저는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상한가 릴리에서 보내는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아이디 만드시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아이디 적으시고 골뱅이 네이버.com 꼭 직접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이거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정보 얻으시려면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셔야겠죠. 체크하신 다음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로그인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장전시황 클릭했기 때문에 장전시황 칸이 나왔어요. 장전시황에서 뭘 드리고 있냐? 매일 시장에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고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됐으며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유가, 원달러류, 금, 그리고 비트코인 등 주식시장에서 주요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들을 쫙 봐드리면서 어떻게 주식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예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승인지 하락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종목 그래서 이런 증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을까 알아봐야겠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그리고 그 오늘의 주요 뉴스들 그리고 제 생각과 혹은 관련된 종목까지도 같이 이렇게 좀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전일자 상승 테마 종목들이 뭐 오늘 주요 뉴스에서 별 뉴스가 없으면 전일자 상승 테마가 이어서 가고요.
오늘 주요 뉴스가 새로운 뉴스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으면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흐름들을 예상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를 직접 보고 그 기사들 중에서 매일 괜찮아 보이는 정보들만 싹 모아서 제 의견까지 더해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종목까지 싹 적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쯤 올라오고 있고요. 빠르면 20분, 뭐 늦으면 40분 올려드리는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림 설정 하시면 바로바로 올라올 때마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급등천주 가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차트가 예쁜 종목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좀 드리고 있고요. 차트가 예쁜 종목들, 단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2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위에서 두 번째 공지를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거 다운로드 받으셨는데 이거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2024년도 AI 반도체 챗봇, 2024년 AI 로봇, 2024년 잘 만들어놨습니다. 상세한 내용까지 뭐 제가 이 업종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까지 적어놨는데 뭐 자세한 설명까지 못 봐도 우리가 뭐 종목을 보시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종목 어떤 종목들이 가장 유망한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 끝나고 나서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이렇게 주목되는 종목들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정보를 무료로 100% 드리다 보니까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유료 돈 나중에 일단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익숙해진 다음에 돈 내라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00% 무료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무료 자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왜 그런 것이냐? 이미 저도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무료 어플리케이션 제가 운영하는 이유는 제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80% 90% 이상의 투자를 확률에 높은 확률의 투자를 지향합니다. 높은 확률의 투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창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주요 뉴스들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리고 전체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무엇인지 싹 다 알아보고 동주가부터 시작해서 장시작 전에 모든 것들을 알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실시간 뉴스 등까지 반영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주로 급등했고 어떤 이슈에 어떤 종목들이 주로 상승했는지 정리해보는 거 당연한 거고요. 매일 장 시장에 차트를 다 돌려보면서 몇백 개, 몇천 개, 뭐 2천 개 정도 있는데요. 다 돌려보지 않고 한 몇백 개 정도 돌려봅니다. 돌려보면서 차트가 예쁜 종목들 골라보는 거. 그리고 2024년도 2배, 3배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보는 거. 이거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하고 높은 수익률, 좋은 수익 원한다? 양심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매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같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어렵죠. 근데 뭐 저도 제가 이 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매일 30분이나 1시간씩 걷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나 몸이 아파지면 하기 싫어질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하기 싫음을 이겨내고서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동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무료로 공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림으로써 제 2,000분, 3,000분께서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메일 봐주십니다. 이분들이 제 원동력이 되주신 겁니다. 제가 무료로 공개해드리겠다고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안 올려드리면 그만큼 쪽팔린 게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죠? 제가 창피하기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 개인적인 매매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심으로써 저를 이 무료 폴케이션 매일 접속해서 매일 봐주심으로써 저에겐 동기부여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어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잡아나가시기 위한 여러분들께 노력을 하실 때 조금 더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 저와 함께 해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함께 정말 일확천금 노리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 노력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확률을 얻어갈 수 있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신경 쓴 게 아마 느껴지지 않으실까 싶어요. 좀 더 쉽게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좀 더 빠르게 한 걸음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열심히 또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